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을 보고 난 후기 그리고 박영선 공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박영선 어저께 토론 과정에서 나온 박영선의 공약 중에서 수직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직 정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박영선이가 서울을 21개 다핵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21개 권역으로 나눠서 다핵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있고 그 21개 다핵도시의 일종의 랜드마크로 수직정원을 만들겠다. 수직정원이라는 게 건물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는 겁니다. 이 나무를 왜 심느냐?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무를 심는 거는 탄소 배출을 막는다. 그러니까 나무가 도시에서 생산되는 배출되는 탄소를 갖다 흡수한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결과적으로 줄인다. 이거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 그러니까 운동 겸 산책길, 나선형 건물을 이렇게 나선형 산책길을 만들어서 운동 겸 산책 공간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마트팜 도심 농업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서 무슨 농작물 재배하는 거 이걸 한다. 그다음에 주거용 공간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저께 토론에서 일종의 이런 논쟁이 제기가 됐습니다. 뭐냐면 오세훈이 토론회에서 중국 사천성 성도에 지어진 숲아파트 이 사진을 판넬을 갖고 들고 나와서 수직정원을 지으면 모기가 들끓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은 중국 아파트 이거 완판됐는데 800가구가 다 완판됐는데 지금은 입주율이 1%밖에 안 된다. 800가구 중에 남아있는 가구는 10가구밖에 불과하다. 왜냐? 모기가 들끓었다. 이겁니다. 이 해충 문제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 우상호가 먼저 제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오세훈은 이 나무를 키우려면 당연히 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아파트나 뭐 각종 건물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겨울에 혹한기에 옵니다. 이 수도관이 얼어갖고 동파됩니다. 그 동파 염려를 했습니다. 동파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서울은 겨울 온도가 영하까지 내려가는데 바깥으로 연결된 수도관 동파가 걱정된다. 이렇게 오세훈이 얘기하니까 박영선은 기술 발전과 탄소 배출 감소 필요성 이런 걸 언급하면서 그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례는 중국은 잘못 지었고 그 다음에 모기가 있을 수 있지만 모기가 무서워서 숲을 다 베느냐 오세훈답지 않은 유치한 비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수도관 동파 우려에 대해서는 10년간 쉬셔서 스타트업 발전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다. 인공지능을 나무를 키우는 데 활용하고 빗물을 다시 삼투압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 수직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직정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소요 문제에 대해서는 21개 다핵도시에 수직정원을 하나씩 배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버려진 공원에 들어가는 빌딩 거기에다가는 건축비가 3천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또 3천억 원을 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동네별로 어떤 여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하면서 산소를 배출하는 나무를 가까이 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이렇게 합니다. 서울에는 산이 많다. 이미 그런 거 많다. 봉우리만 140개다. 그 정도 규모로 산소 공급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이 얘기 들으면서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선이가 계속 나와서 수직정원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치 박영선 서울을 21분 도시로 만들겠다. 21개 다핵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수직정원을 만들겠다. 이게 어떤 박영선의 아주 대표적인 지금 공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솔직히 민망합니다만 저 그 공약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어저께 토론에서 처음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과연 저게 뭐냐? 저거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전형적인 혈세낭비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박영선 말에 따르면 21개 다핵도시에 전부 다 신축 수직 정원을 짓는 게 아닙니다. 어떤 동네는 그럴싸한 신축 건물을 짓고 어떤 동네는 기존 건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또 박영선은 수직 정원 얘기를 하면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주거 공간, 운동 겸 산책 공간 이런 거 다 얘기했습니다. 나선형 산책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기존 건물을 이용하면은
거기에 나선형 산책길, 스마트팜, 주거 공간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스마트팜을 왜 도심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주택 공급하기에도 지금 역부족인 이 서울시에 유유부지가 어디가 그렇게 많습니까? 에?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서울 도심 안에 있는 건물은 다른 용도로 써야지 무슨 거기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외국에서 넓은 나라에서 그런 거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무조건 차용해갖고 쓴다는 게 그 발상이 과연 정말 우리한테 필요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시로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외곽으로만 나가도 안 쓰는 땅 많은데 굳이 왜 서울 도심, 서울 부도심 안에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나무 키우고 무슨 거기다가 무슨 뭐 벼를 키울 겁니까? 박은순이처럼 상자 텃밭 만들어 놓을 겁니까? 거기다 그걸 왜 하냐 그겁니다. 땅이 없어 지금 죽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안에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수직 정원을 만들 만한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박영선이가 얘기한 건 국회 앞에 버려진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서울시 나머지 20개 다핵도시를 만들 텐데 거기에 다 버려진 부지가 있냐 그겁니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사는 데는 또 얼마가 들 것이며 건축비는 뭐 1,000억에서 5,000억 뭐 별 대중 없이 이렇게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의 문제, 실효성의 문제 이런 게 다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관 동파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무슨 AI 삼투압 이런 거 얘기했는데 아니 나무 물 주는 거하고 AI가 뭔 상관입니까? 박영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지털화가 되어서 스마트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나무에 묻히는 물도 빗물을 받아서 이걸 저장했다가 삼투압 방식으로 이것을 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박영선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삼투압이라는 게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농도차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그 배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지에서 농작물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지에다가 수분을 공급하고 각종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AI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 일정 농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과 수도관 동파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물을 주는데 그 물을 수로가 얼 수도 있지 않느냐, 터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더니 AI 무슨, 삼투압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수직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일종의 농작물 재배하고 수직정원의 나무는 그 영양소, 수분 이런 게 공급량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거 기술 개발돼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뭔 딴 소리를 하고 있냐 그겁니다. 수도관 동파 얘기했더니 어떻게 농작물한테 어떻게 영양소를 줄 수 있느냐, 이 배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빗물을 받은 그 탱크는 얼지 않습니까? 빗물을 작물 또는 나무까지 가게 하는 그 관은 또 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왜 대답을 못했습니까? AI 삼투압 그런 거 얘기했는데 이거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선의 얘기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마 본인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새 그저 막 앞에다가 무슨 AI니 뭐니 갖다 붙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혹시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AI 얘기한 거 아닌지 또 모르겠습니다. 어제 눈을 유난히 깜빡거리지 않습니까? 혹시 본인도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물어볼까봐 겁나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럴까봐 이제 최첨단 기법,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AI, 스마트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근데 박영선이 설명을 잘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탄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영선 분명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수직정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수직정원이 만들어졌을 때 분명하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박영선의 주장은 액면 그대로 듣기에는 좀 황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은 일단 녹지가 많은 도시입니다. 여기저기에 산이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녹지 도시에 왜 굳이 수직정원을 들여야 될까? 그것도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서 돈이 안 들어가는데도 3천억, 많이 들어가는 또 몇천억, 안 들어간 데는 또 1,000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평균 잡아서 수천억입니다. 수천억이 들어가는 수직정원을 왜 만들어야 될까? 아무리 못해도 21개를 만들려면 몇 조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감안하면 이게 효과가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까지 감안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느냐 그겁니다. 지금 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지도 지금 불분명하고 논쟁이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탄소를 줄이겠다고,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박영선은 이 수직정원에 나무를 5,000그루 심느니 3,000그루 심느니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무를 심겠다. 근데 이것도 인심 더 써서 수직정원 한 곳당 10,000그루씩, 나무를 10,000그루씩 심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21개 수직정원에 총 나무가 21만 그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라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30년생 소나무 기준으로 해서 연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흡수량 있지 않습니까? 흡수량이 한 6kg쯤 됩니다. 이것도 인심 더 써서 7kg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산림청에 따르면 탄소 흡수율이 제일 좋은 나무가 백합나무랍니다. 이 백합나무 한 그루가 연간 이산화탄소 8kg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럼 8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백합나무 1만 그루씩 21개 수직정원에 이렇게 심었을 때 21만 그루가 연간 흡수할 수 있는 탄소 총량은 얼마냐? 1680톤에 불과합니다. 1680톤. 그럼 이것으로 서울시 연간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700만 톤에 달합니다. 7억 2,700만 톤입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2019년에 펴낸 보고서상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4,670만 톤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배출량은 4,670만 톤. 박영선이 내세운 수직정원의 탄소 감축 효과는 1,680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정원에 식재된 나무로 해결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은 서울시 전체 배출량의 28,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28,000분의 1입니다. 28분의 1도 아니고 280분의 1도 아니고 2,800분의 1도 아니고 28,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을 써야 됩니까?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직정원이라는 게 단순히 미관상의 이유가 아닌 탄소 배출이니 무슨 스마트팜이니 주민들의 여가 선용 산책 운동 공간이니 주거 공간이니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거 효용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박영선은 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합니까? 건축비가 정확히 얼마나 들고 총 소요 예산은 또 얼마가 들고 이런 거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상황 부지별로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얘기를 못합니까? 저도 지금 아무 준비 안 하고 지금 저도 당장 서울시장 토론에 나가서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지는 어떻게 하고 규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식재 수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건물은 또 어느 정도로 올리고 어떤 공법을 택하고 연면적 건물 면적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를 다 정하고 그래서 부지 매입비 그 다음에 건축비 이거 하나당 얼마 들어가며 21개 만들면 얼마가 들고 운영비는 또 향후 30년간 얼마가 드는데 이거 하는 그 비용 대비 효과는 또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치인의 자세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서울시장 후보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공약집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근데 선관위에 공약집도 안 올려놔 있고 대표 공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수직정원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왜 사업비 산출 안 합니까? 이거 사업비 산출해서 여러분 예산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해야 될 의무가 바로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체 뭡니까? 이거야말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가 투입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한번 따져봤더니 박영선이 내세우는 탄소 배출 감축 이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서울시 전체 배출량이 28,000분의 1에 불과한 그 감축 효과를 가지고 수조 원을 써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약을 낼 때는 좀 제발 신중하게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시민들한테 실용적이고 시민들 생활에 밀착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온라인에서 한번 박영선 수직정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박영선이 내세운 그 수직정원의 이미지가 뜹니다. 조감도 이런 게 뜨는데 그게 과연 지금 현재 서울에 그게 들어섰을 때 그게 과연 주위 경관과 어울리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시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울시청 그거
설계한 사람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근데 그게 주위 경관, 도시 경관하고 전혀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무슨 UFO가 착륙했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 경관과 어울려야지. 수직정원 참 보기엔 좋은데 그게 서울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어울리겠냐 그겁니다. 그러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공약에 왜 수조 원을 써야 되느냐 그겁니다. 제발 면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